안녕하세요. 제발 내일은 내 인생이 맑았으면 좋겠어서 내일은 맑음입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발표 공포증 있는 사람의 이 인대놀이라는 약 후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 건데 사실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아까 찍으면서 쓰는 건데 중간에 영상이 날아가가지고 다시 이제 녹화를 하는 거고, 일단 이 인대놀이라는 약은 무슨 약이냐면 제가 알기로 고혈압 환자들이 주로 먹는 약인데 심박수를 낮춰줘가지고 떨림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보통 중요한 발표나 아니면 면접 전 뭐 몇 시간 전에 이 약을 복용을 하면은 이제 심박수가 낮아져서 그런 좀 면접 때에서 떨림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약입니다. 이 약에 대한 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발표 공포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제가 발표 공포증을 인지하게 된 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 이때 반 애들 앞에서 이제 리코더를 연주했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리코더를 연주하려고 딱 앞에 섰는데 애들이 날 다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손이 진짜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저한테 쟤 왜 이렇게 손을 떠냐고, 쟤 왜 이렇게 손을 떨어?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이제 제 친구였는데 쟤 수전증 있다고 이게 약간 커버를 쳐준 것 같은 그런 느낌? 왜냐면 제가 그냥 평소에 장난으로 이렇게 떨리는 상황이 있을 때 나 수전증 있나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제 제 수전증 있다고 이렇게 좀 커버를 쳐줬어요. 어쨌든 이때부터 약간 긴장하는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자주 떨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내가 발표 공포증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발표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이제 3학년 때 기억나는 게, 제가 그날이 30일이었어요. 그날이 30일이었는데 제 그 학번이 31번이었어요. 근데 30일인데 보통 30번을 발표시키잖아요. 근데 그날은 선생님이 플러스 1을 해서 31번이 발표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칠판에 나가가지고 간단한 문제 같은 거 푸는 그런 발표였는데 진짜 쉬운 문제고, 제가 알아서 막 친구들한테 그냥 잘 설명해준 문제였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떨리니까 선생님이 제가 불쌍해 보였나봐요.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너무 떨려가지고. 이런 경험도 있었고, 또 고등학교 때는 발표할 일이 정말 많았고 1학년 때랑 2학년 때 주로 발표를 했었는데, 1학년 때는 중요한 발표가 한 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 거의 울면서 발표했던 기억이 나고, 이제 발표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염소 패시브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말할 때 목소리가 너무 떨리니까 그냥 염소 목소리가 나는, 그게 이제 염소 패시브예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손, 다리, 얼굴 이런 데 다 떨리고, 또 2학년 때 발표할 때는 이때가 제일 제 인생에서 심각했던 것 같아요. 거의 발표를 하는데 그냥 발표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우는 수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눈물을 흘린 건 아닌데, 내가 막 슬퍼서 운 건 아닌데 목소리가 진짜 너무 떨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우는 사람처럼 보이는, 지금 제 목소리도 좀 그렇게 막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저는 좀 긴장하거나 아니면 남들 앞에서 말해야 되는, 아니면 막 낭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좀 목 근육에 긴장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편하게 말을 잘 못해요. 이게 막 찾아보니까 무슨 연축성 발성장애? 뭐 긴장성 발성장애? 뭐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근데 뭐 전문적으로 제가 찾아본 거 아니라서 잘 모르고, 어쨌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발표 공포증까지 있으니까 더 이제 무슨 우는 사람처럼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발표는 꿋꿋이 어떻게 쓰죠? 발표는 꿋꿋이 했다. 그 10분짜리 발표였는데 10분 정말 꽉 채워서 꿋꿋이 했어요. 그래서
발표 공포증 있는 사람들 특. 발표 진짜 거의 막 나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이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내 발표를 들은 관중들 표정이 다 싸해지는, 진짜 싸함, 약간 그 싸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싸함이 아직도 지금 체감이 됩니다. 그렇고 이제 근데 2학년 때 발표할 일이 진짜 많았어요. 거의 1년에 8번은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발표가 안 떨리는 거예요. 와, 나 극복했구나 이거. 역시 사람은 계속 해봐야 된다, 계속 해보면 는다, 그 말이 맞구나 하고 극복을 한 줄 알았죠. 근데 3학년 때는 이제 이 극복을 한 게 좀 계속 같은 친구들한테만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3학년이 되면 반이 바뀌고 또 그 제 발표를 듣는 관중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떨리는 거예요. 또 다시 떨림 시작. 그래서 이땐 진짜 그냥 우울했던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평생 이렇게 남들 앞에서 떨면서 진짜 못나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발표도 못하고 뭐 남들 앞에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약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발표 안 떠는 방법 이런 것도 찾아보고, 이때 좀 인데놀이라는 약을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이때는 좀 무서워서 복용을 안 했어요. 뭔가 약에 의존해가지고 이걸 극복한다는 게 좀,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어쨌든 그냥 그때 3학년 때도 떨면서 발표할 일이 있으면 발표를 하고, 이제 대망의 대학교를 갑니다. 근데 진짜 레전드. 대학교 때 제가 코로나 학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수업을 다 줌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줌 들어가면은 이렇게 화면이 있고 요 위에 이렇게 사람들 얼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내 얼굴이 이렇게 떴었나? 아, 말하는 사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뜨고 여기 위에 사람들, 듣는 사람들 얼굴이 뜨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그냥 컴퓨터로 제가 할 말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발표할 일 있으면. 근데 이게 왜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떨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다는 게 좀 떨렸나? 약간 제가 왜 떨렸는지 생각해보면 너무 신경을 많이 써. 어떤 걸 신경 쓰면 내 목소리가 이상한가? 내가 하는 말들이 뭐 논리적이지도 않고 막 횡설수설하고 있나? 말을 잘 하고 있나? 그리고 나 좀 떠는 것 같은데? 이 생각하고, 내가 떤다고 생각하니까 더 떨림. 더 떨리면 어떻게 되냐? 염소가 어떻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나요? 염소가 됨. 진짜 염소가 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중첩이 되니까 계속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진짜 들으시면 좀 얘는 좀 진짜 얘는 좀 사회생활 힘들겠다 하고 생각할 부분이 그냥 낭독하는 거였어. 낭독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교재가 있고 여기 단락에 쓰인 내용을 낭독해달라고, 읽어달라고 교수님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냥 이거 낭독된 거 읽으면 되는데 막 외워서 읽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교양 수업이었던 것 같거든요. 교양 수업이고 내가 다 모르는 사람들만 듣는 그런 교양 수업이었는데 갑자기 순간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어요. 잘 읽다가 목소리가 한번 갈라지니까 나 목소리가 갑자기 갈라졌네? 나 목소리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트리거가 되면서 갑자기 개떨림. 진짜 울면서 이게 운다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너무 떨리니까 진짜 우는 것 같아, 목소리가.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울면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고 나니까 그 줌 화면에 여기 위에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되게 싸함. 이 발표 공포증 있는 사람들 있으신 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발표를 끝내면 거의 이제 망한 발표죠.
엄청 덜덜 떨고 거기 막 울면서 말하고 횡설수설하고. 그래도 이걸 끝까지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막 너무 떨려서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막 생각이 안 나가지고 발표를 중간에 중단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과 중단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떨어서 죽을 것 같아도 그냥 끝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끝까지 했을 때 그 이제 쳐다보는 사람들의 제가 그림으로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 되게 싸한 느낌이 있어요. 싸. 약간 나 여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발표하고 있고 되게 싸한, 약간 좀 이 싸한 게 좀 안쓰럽게 보는 그런 느낌? 이게 너무 막 울면서 떨면서 하니까 좀 안쓰러워 보이고 막 그렇다고 막 이 사람이 이렇게 덜덜 떨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막 인상을 찌푸릴 순 없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냥 좀 무표정하게 보는데 좀 안쓰럽게 보는 그런 싸한 느낌? 그리고 막 교수님의 그 약간 뭔가 인자하지만 뭔가 못마땅한 걸 보았을 때 그 썩은 미소. 발표를 끝나고 나면 약간 대부분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저희 망상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아, 저 사람 떠네, 그런가 보네 하고 아무 생각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피해 망상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대학을,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아, 나는 이제부터 발표 없는 수업으로 간다. 근데 정말 대학교에 발표 없는 수업 찾아보기 힘든데 제가 약간 나 너무 발표 공포증이나 아니면 약간 조별과제 이런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과가 하나 있다면 경제학과를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때는 이 경제학과 다니면서 한 번도 발표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미친 거죠. 아니 경제학과는 학문이 진짜 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과 중에서 문과 헬, 내가 뭐 과를 뭐 여러 개를 수업을 들어본 건 아니지만 문과 학문 중에선 진짜 헬인 것 같아요, 이 경제학이란 과목이. 근데 그 헬인 과목을 그냥 발표시로 이 이유 하나로 복수 전공을 한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니는 데는 만족은 했어요. 또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만족은 했지만 성적은 그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대면화, 기존에 하던 재택근무 이런 거 다 없애고 다 대면으로, 면접도 다 대면으로 보고 마스크도 없고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럼 이런 세상에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보다 발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발표 공포증 있으면 대부분 면접 공포증도 있을 것 같거든요. 면접 공포증도 있다. 사실 둘 중에 뭐가 더 떨리냐 하면은 저는 발표가 훨씬 떨려요. 그래도 면접은 더 간절한 건 당연히 면접인데, 다 간절해서 떨리는 건 당연히 면접인데, 면접을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잖아요.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면접관도 이제 자기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말할 시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대화를 하는 건데, 발표는 내가 청중들한테 그냥 뭐 10분, 길게는 막 10분, 20분, 1시간 이렇게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더 스트레스도 심하고 당연히 떨림도 더 심하고, 그리고 떨렸을 때 더 잘 티가 난다. 너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막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더 티가 잘 난다. 그래서 발표가 더 떨리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면접을 안 떠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 면접도 엄청 떤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대부분 그냥 중소기업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면접은 처음에 엄청 긴장하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진짜 작은 기업들은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그냥 사장님이 자기 회사 얘기를 거의 한 30분, 4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할 일 그냥 네 이렇게 그냥 네네네만 하고 끝나는 면접. 그러니까 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잖아. 너무 좋지만 근데 그 회사를 다니기에는 좋지가 않다는 점. 진짜 좋은 회사를 다니려면 면접도 진짜 빡세게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면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나는 평생 작은 기업 면접만 봐야겠다 하고 작은 기업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제가 준비한 자격증이랑 그런 거에 맞게 지원을 하되 좀 작은 기업들로. 왜냐면 면접이 그렇게 빡세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다가 어떤 작은 사무 보조하는 데서 몇 개월 일하고 그 몇 개월 끝나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취업을 하려고 알아보는데 이제 어떤 또 작은 기업 면접을 갔는데 근데 여긴 좀 생각보다 규모가 있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이렇게 면접관 3명이랑 나 1명 이렇게 3대1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갑자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면접을 볼 때 약간 이렇게 1대1 면접은 그냥 대화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떨리긴 했지만 막 진짜 너무 떨려서 미치겠다 이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3대1 면접으로 가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안 떨린 티를 내며 안 떨린 척을 하며 면접을 봤죠. 근데 그래도 면접관님들이 되게 친절하셔가지고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다른 작은 기업은 아니고 좀 공기업 자회사였는데 되게 단기 계약직 면접이 있었어요. 여기도 갔는데 똑같이 3대1인 거예요. 그래서 3대1이면 내가 저번에 3대1 면접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이상하게 저는 약간 회사가 좋을수록 더 너무너무 떨리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전에 봤던 3대1 회사는 그냥 중소 느낌이었거든요. 일반적인 중소기업 느낌? 근데 여기는 공기업 자회사라 그런가 막 건물도 되게 멋있고 진짜 막 사무실 우리가 막 뭐 미생이나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무실처럼 돼 있고 막 면접 대기실도 완전 딱딱 잘 나눠져 있고 막 소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떨려. 그리고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진짜 그 공기업상 하세요? 되게 건실하고 스펙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사람들 그런 20대 정도 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직원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게 제가 찐따라서 그런 사람들 보면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떨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니까 어디서 왔냐요? 그래서 제가 되게 통근거리가 되게 길었거든요. 거의 3시간? 그래서 한 3시간 걸려서 와가지고 3시간 걸린 건 아니고 한 2시간? 2시간 정도 걸려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걸렸다 하니까 되게 멀리서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진 괜찮다가 갑자기 딱 자기소개 부탁하자마자 자기소개를 부탁하자마자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저는 약간 긴장을 했을 때 여기 뒷목이 뒷목이 되게 떨리더라고요. 이 뒷목이 떨리면 사실 뒷목이 떨린다기보단 뒷목이 되게 경직돼요. 뒷목이 경직되면 얼굴이 떨려요. 근데 사실 뭐 손이나 발 같은 거 떨리면은 가릴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얼굴 떨리는 건 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무슨
뭐 비 맞아서 추워가지고 몸 터는 강아지 마냥 막 부들부들부들 얼굴을 부들부들 떨면서 얼굴 부들부들 떨림. 그다음에 목소리는 당연히 패시브이기 때문에 염소 목소리가 나옵니다. 염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뭐야 이거. 어쨌든 염소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떨린다는 거를 인지를 하니까 내가 떨린다는 걸 인지하니까 더 떨리고, 원래 떨리면은 면접이 30분 있다 하면은 처음에 한 10분까지는 떨리고 이제 익숙해지면은 안 떨고, 보통 이런 발표 공포증, 면접 공포증 없는 사람은 이제 초반엔 떨더라도 점점 이 상황에 익숙해지면 안 떠는 약간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30분 내내 얼굴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제 목소리는 우는 사람처럼 이제 면접을 본 거죠. 그래서 와, 그때 면접관 분이 이렇게 세 분 계셨는데, 여기 이렇게 두 분은 되게 젊으신 분들이었고, 그래서 그냥 약간 좀 저 사람 너무 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얼굴로 살짝 머쓱하게 웃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가운데 분은 이제 표정이 썩어 있었어요. 약간 제가 그렇게 너무 떠니까 이제 질문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두 분이 거의 질문을 하시고, 이분은 초반에 질문을 좀 하셨다가 얘 너무 떤다, 얘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질문을 좀 안 하신 느낌? 그래서 이 이후로 진짜 이대로 안 되겠다. 이게 극복하는 방법이 면접이나 발표 같은 거를 많이 해봐가지고 그 상황에 노출이 많이 되던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선택한 방법이죠. 약의 도움을 받던지. 근데 저는 이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조차 긴장이 돼서 못하는 그런 찐따인 거죠. 이 치료를 하기에 노력하려면 뭐 모임이라든지 뭐 면접 스터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병원에 가가지고 뭐 인지행동치료? 뭐 그런 치료를 받는다든지. 근데 그것조차 못하는 찐따라서 저는 약을 선택했습니다. 이 약은 인데놀이라는 약이고, 이 약은 이제 발표나 면접 1시간? 1시간에서 한 30분 전? 30분 전에 복용을 하면은 그때 이제 심박수를 낮춰줘서 좀 떨림을 완화시켜주는 약이에요. 저는 일단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딱히 큰 부작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고, 제가 이제 좀 회사에 다니면서 뭔가 보고할 일이 있을 때 이 인대노 보고 교육? 대충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인대노를 먹고 해봤을 때 확실히 긴장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다니던 회사를 일단 퇴사를 했거든요. 퇴사하고 이제 다시 이제 좀 놀다가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면접을 하나 봤는데, 면접 1시간 전에 하나, 30분 전에 하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총 2알을 먹고 면접을 봤는데, 와, 진짜 하나도 안 떨려. 제가 면접하기 2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약을 먹지 않은 상태니까 이때는 좀 심장이, 긴장이 되면 심장이 싸하고 좀 위장이 아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근데 딱 이 약을 먹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증상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와, 진짜 최고의 약이다 이건. 진짜 최고의 약. 진짜 제가 이래서 분송하면서 삽니다. 진짜 이 약을 개발해주신 분께 너무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떨려가지고 좋았다. 근데
그래서 면접을 잘 봤냐? 그건 아니다. 이게 떨림은 확실히 잡아줘요, 진짜. 일단 목소리가 염소 목소리 나는 거, 그걸 잡아줬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떨릴 때 목 근육이 되게 경직되거든요. 그것도 잡아주고. 그래서 몸은 안 떨려. 그 다음에 심장이 막 진짜 긴장하면 심장이 쿵쾅쿵쾅 하잖아요. 심장 두근두근두근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발표를 막 마법처럼 잘하게 되는 건 절대 아니다. 나의 언어 능력은 정말 이 처참한 언어 능력은 그대로. 그래서 막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제가 준비 못한 질문이 하나 나왔거든요. 거기서 진짜 뭐랄까요, 이게 만약에 약을 안 먹었으면은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약을 안 먹었으면은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엄청 떨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을 좀 먹으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머리가 새하얘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떨리진 않아요. 대답을 그냥 거지같이 할 뿐이지. 제가 이제 대답을 진짜 이상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면접관님 표정이 되게 썩었어요. 그래도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떨리진 않는다. 그래서 진짜 뭐 발표나, 내가 발표 공포증이 있고 면접 공포증이 있는데, 내가 진짜 준비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너무 긴장되니까 내 100%를 못 보여준다. 이럴 때는 진짜 인테놀의 효과가 거의 30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떨림을 확실히 잡아주니까 뭐랄까, 그래도 평소에 제가 발표가 아니라 면접 같은 거 봤을 때 계속 상황이 떨리니까 자꾸 회피하고 싶잖아요. 이 공간을 회피하고 싶으니까 막 대답도 단답으로 하려고 하고, 약간 그런 경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 떨리면. 근데 이 떨림을 확실히 잡아주니까 이제 대답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최대한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대답이 그냥 정답이 아닐 뿐이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최대한 하고 왔다. 그래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발표 공포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이 약이 맞는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좀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이것만으로도 면접은 진짜 망했지만 그래도 안 떨고 면접을 해본 게 제 20년 인생 처음, 거의 최초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았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취업을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발표 공포증 있는 사람의 인덴올 먹고 면접을 본 후기입니다. 참고로 어떻게 처방을 받냐면, 저는 내과에서 이제 면접이나 발표 때문에 발표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처방을 부탁드리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시면은 저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비대면으로 이제 진료를 하고 약을 받을 수 있는 어플인데, 그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처방을 받았고, 이 어플은 진짜 조금만 찾아봐도 다 나올 거예요. 워낙 이게 광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데놀 아니면 요즘 뭐 다이어트 약 이런 거 검색하잖아요. 검색하고 그 게시물 들어가면 꼭 그 댓글에 그 어플 이름이 막 저 여기서 처방받았어요 이런 게 꼭 뜨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거기서 처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고인지 모르겠는데 어플로도 처방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내가 저는 사실 인데놀을 이렇게 늦게 처방받은 게 이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저 면접 공포증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도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